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회적으로 경제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생계를 위협받는 농민들을 위해 범정부적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농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이 아닙니다. 언론이 대기업의 경제활동 위축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집중하는 사이 농민들의 삶 또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으로 소비되던 친환경 농산물은 수확도 못한 채 갈아엎고 있는 데다 수출 의존도가 높던 품목의 농민들은 하늘길이 막히는 바람에 멀쩡한 농산물을 내수로 내지도 수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농업 분야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강조한 건 범정부 차원에서 농산물 소비 촉진을 벌인다는 겁니다. 정 총리는 홈쇼핑 업계가 5월 중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방송을 특별 편성할 예정이라며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시도지사가 앞장서서 SNS 홍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 드라이브스루 판매 등으로 판촉에 나섰지만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은 자구책을 내놓은 겁니다. 기존에는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을 부처, 지자체 등 산발적으로 벌여왔지만 이제 중대본이 컨트롤 타워가 돼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정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나 친환경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소비를 더 많이 촉진하고 특히 비대면 유통 채널을 통한 농산물 소비가 늘어난 만큼 정부는 농가들이 온라인 유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온라인 유통업계, 생산자 단체 측은 조만간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영 홈쇼핑을 비롯한 홈쇼핑 채널에 농산물 판매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해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급히 기획해서 일회성으로 대응하던 관행적인 특별 편성 프로그램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농산물을 특정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시적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비대면 거래 기반 조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 때문에 외국 노동자들이 없어진 상황에서 인력난 심화가 따르게 돼 있고 곧 양파도 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잖아요. 인력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농산물 소비 촉진과 함께 인력 부족, 생계자금 마련 등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인해 국제적인 식량 안보 위기가 우려되면서 G20 농업장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G20 농업장관들은 최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회원국 간의 농식품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1일 G20 특별 농업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G20 농업장관 회의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지속 가능한 식량 체계 수립 등을 논의하고 농식품 분야 국제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6일 열린 G20 특별 정상회의에 이어 회원국 농업장관들이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현재 G20 농산물 시장 정보 시스템에서 식량 공급이 적정하다고 평가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동력 부족 문제 등 글로벌 식품 시스템의 흐름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회의에 참여한 각국 농업 장관들은 G20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향후 식량 안보와 취약 지역 역량을 지키기 위한 긴밀한 협력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농업장관들은 식량의 생산, 유통, 수출 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고 전염병 확산이 식량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농식품 분야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할 것과 지구촌 취약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회원국 농업장관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세계 식량 안보와 역량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며 농번기 인력난 해소, 비대면 농산물 판매, 고령농 예방 수칙 홍보 등 우리나라의 농식품 분야 대응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G20 국가들이 동물 질병에 대한 공동 연구와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축 시장이 열리지 않아 농가들의 시름이 깊었는데요. 여러 지역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축 시장을 재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결정을 내리면서 전국 가축 시장들이 속속 재개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휴장 상태에 놓여 있던 전국 가축 시장이 하나둘씩 재개장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지역 축협들은 최대한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방식을 통한 가축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강원도 횡성축협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횡성 군민만 가축 시장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출하농가엔 운송 차량을 보내 가축만 실어오고 운송비 지원 차원에서 조합원에 한해 송아지 한 마리당 4만 원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생방송을 활용한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14일 경남 거창축협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을 전국 축협 중에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가축 시장 참여자들은 어디서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가축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은 비대면 방식으로 사람들과 직접 접촉이 없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부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농가들이 경매 시장에 안 넣어도 되는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유튜브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농가들은 항상 실시간으로 내 소가 어떤 강의를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경매 시장에 안 넣으시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한편 지난 19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발표하면서 전국 가축 시장 개장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 따르면 21일 기준 전국 가축시장 89곳 중 이미 개장한 곳을 포함해서 78곳이 이달 말까지 재개장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는 아직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가축시장 내 최소 인력 출입 소독 철저, 신체 접촉 금지, 모임 금지 등 유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들이 아열대 작물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색다른 맛과 모양으로 국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열대 작물 가운데 병해충 방제 약제가 없거나 재배 기반이 취약한 작물이 많아 농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최근 지자체들의 신소득 작물 육성에 힘입어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제 약제가 없거나 재배 기반이 취약한 작물이 많아 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국내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는 1,376곳이며 재배 면적은 311.4헥타르에 이릅니다. 특히 아열대 작물 가운데 망고와 파파야, 올리브 등은 최근 3년간 재배 면적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와 국내 수요 증가에 발맞춰 아열대 작물 보급에 앞장서는 지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기후가 따뜻한 제주도와 남부 지역뿐 아니라 중부 지방에서도 아열대 작물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지역 농가에 바나나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 남원은 백향과 재배 기술을 적극 보급하면서 백향과 주산지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아열대 작물이 대부분 외국에서 도입된 탓에 주요 병해에 대한 약제가 없고 재배 기술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농진청이 꼽은 국내 주요 아열대 작물 22종 가운데 채소 9종,
과수 5종에는 등록 약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약재를 사용하면 현행 제도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등록 약재가 없는 일부 작물은 병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농가들이 높은 부가가치에만 주목해 섣불리 재배에 나서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주요 병해와 관리 방법 등 재배 기술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이런 재배 기술이 확립되는 작물들이 몇 과종이 없거든요. 우선 재배하고 싶은 작물이 있으면 재배 기술이 확립이 돼 있는지, 그러한 재배 기술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열대 작물 재배를 위한 투자에 앞서 국내 환경에 맞는 재배법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농가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한 달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저임금 단순 근로자가 농림어업 분야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농업 분야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 임금 근로자 2,074만 7천 명 가운데 월 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0.1%로 집계됐습니다. 취업 근로자 10명 중 1명이 달에 100만 원을 벌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100만 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단순 근로자 비중은 농림어업 분야에서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업 대분류별 농림어업 임금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100만 원 미만이 30.6%, 200만 원 미만이 36.9%를 차지했습니다. 농림어업 취업 근로자 중 67.5%가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농림어업 분야에서 10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수는 2019년 상반기 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줄어든 듯했지만 하반기에는 4만여 명으로 다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20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수도 2019년 상반기 4만 2천여 명에서 하반기 4만 8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농림어업 취업자 중에 임금 근로자는 13만 명으로 전년 대비 7.8% 감소했습니다. 200만 원 미만 임금을 받는 농림어업 취업자는 67.5%로 나타났으며 1년 전에 비해 6.3%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수가 2018년 하반기 대비 줄고 있지만 계절에 따른 변화, 근로자의 은퇴 시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면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농림어업 분야 취업 근로자의 고용 불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임시 일용 근로자 수가 9만 6천 명인 것으로 집계돼 상용 근로자 수의 3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인 겁니다. 조사 기준 시점인 작년 하반기와는 달리 올해는 코로나19로 임시 일용직의 실직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고용 불안이 더욱 심화됐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농림어업 분야 취업 근로자의 저임금을 개선하고 위태로운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리 뉴스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4배 높이고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차세대 농업 생산 시스템인 회전형 다단식 식물재배 장치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4단 형태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재배 베드, 스프링클러 관수 시설, LED 보강 장치로 구성됐습니다. 또 동기원 관계자는 다양한 작목에 적합한 재배 매뉴얼을 개발할 것이라며 향후 단점을 보완한 후 산업체의 기술 이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드람 양돈농협이 최근 전북 도드람 김제 FMC에서 홍콩 수출 대행업체인 CLI와 한돈 수출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고 뒷다리살 22.5톤을 홍콩으로 수출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출에 최적화한 한돈 생산과 해외 마케팅 강화는 물론 홍콩 현지의 선호부인 삼겹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광욱 조합장은 해외 수출을 더욱 확대해 국내 수급 안정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올해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1억 1,6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와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인삼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3%,
배는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농식품 수출 지원 대책을 빠르게 수립했다며 딸기와 화훼류 등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 일부를 출하 약정 계약의 8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월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선지급하고 이자 차액을 행정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농업인 월급제 참여 농가는 농업경영체 및 농작물 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도는 향후 시행 지침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간편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구매자 10명 중 7명은 신선 편의 과일과 채소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농업백과에서는 새로운 식품 소비 트렌드로 떠오른 신선 편의식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식품 소비 트렌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농산물을 직접 조리해 먹기보다 외식을 하거나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하지만 건강과 편의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새로운 식품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선 편의식품인데요. 신선 편의식품이란 농임산물을 세척한 후 박피, 절단 등의 가공 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식품 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샐러드와 새싹 채소, 컵과일 등이 있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식품 구매자 800명을 대상으로 신선 편의 채소와 과일의 구매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6%가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1년 전과 비교해서 구매량이 늘었다는 응답도 36.5%나 됐죠. 이처럼 구매자의 선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신선 편의식품 시장 규모는 2008년부터 연평균 22.9%씩 증가해서 2018년엔 8,894억 원, 지난해에는 9,364억 원으로 성장했고 올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성장세만큼 경계할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수입 농산물의 등장입니다. 아직까진 국내 농산물 사용이 77.9%로 비중이 크지만 원물 가격 변동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수입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조업체가 농장을 운영하는 비중이 1.8%에 그쳐 원물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요.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계약 재배가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인건비와 원재료의 가격 변동성, 계약 재배 거래 불이행 등으로 농가들의 계약 재배 의향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수입 농산물에 부정적이라는 점은 생산업체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 업계에선 갈변 방지나 미생물 검사, 환경 친화적 살균 소독 등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과 연구를 총동원하고 있죠. 이처럼 신선 편의식품은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농업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